그냥 흐르는 물에 이렇게 대충 씻으시는 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하는 미카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본 영상은요, 여기 앞에 뭔가 도구들이 확 준비해 있죠. 바로 여러분들이 메이크업을 하실 때 사용하시는 툴들을 세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메이크업 하실 때 사용하시는 툴들이 뭐 스폰지도 있고 브러쉬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 툴마다 세척하시는 방법들이 조금씩 틀려지거든요. 제 영상 이거 하나만 보시면은 한 방에 여러분들이 툴을 세척하실 수 있는 방법들 준비해봤으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보여드릴 툴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접하시는 쿠션 퍼프입니다. 쿠션 퍼프는 여러분들이 하나만 사용을 계속 빨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습도가 높거나 뭐 수분감이 많이 있으면 세균 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에서 3개 정도를 세탁을 하시면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 요즘에는 그 쿠션 퍼프 하나를 쿠션 제품 하나를 사면은 그 안에 리필도 하나씩 꼭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리필을 나중에 다 쓰고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번갈아 가면서 세척을 하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요즘같이 굉장히 건조한 날씨에는 2에서 3일 정도에 한 번씩 세척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끼워주신 상태에서 물을 충분하게 적셔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세면대에서 흐르는 물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제가 필요하겠죠. 요즘에는 이렇게 브러쉬랑 그 다음에 퍼프 전용으로 빨 수 있는 비누들이 나와 있어요. 계면활성제가 얼굴에 닿거나 하면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아지잖아요. 화학 성분을 줄인 제품이기 때문에 이걸로 세척을 해주셔도 되고, 이런 전용 비누가 없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마트에서 볼 수 있는 이렇게 아이보리 비누 이런 걸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비누가 충분히 묻어날 수 있게끔 문질러 주신 상태에서 이거를 찌그러뜨리면서 이렇게 막 빨게 되시면은 약간 내구성이 무너지시면서 꺼끌꺼끌한 느낌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주신 상태에서 좌우 문질러 줍니다. 왼쪽에 있는 퍼프가 오른쪽에 있는 퍼프를 약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좌우로 비벼주시는 거예요. 환상! 충분히 씻으면서 여러 번 반복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깨끗하게 빨립니다, 여러분들. 짜잔! 이렇게 깨끗해졌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흐르는 물에 또 헹궈주시는 거예요. 이때 꿈을 보이시나요? 이 정도로 짜내실 때도 약간 이렇게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하면은 안에 깊숙한 곳까지 깨끗하게 빨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한 번에 나는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크게 힘을 가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로 빨리기 때문에 꾹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냥 말리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쿠션 퍼프를 수건 안에 넣으신 다음에 꾹꾹 눌러서 짜내줍니다. 섬세하게 이렇게 짜내주시고, 이거를 빨아서 바로 또 퍼프를 사용하고 이러시면은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거든요. 햇빛에 잘 살균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잘 마른 상태에서 내용물을 묻혀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바로 스폰지인데요. 스폰지도 굉장히 모양이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스폰지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모난 모양의 스폰지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를 사용하실 때는, 이거를 세척하실 때는 섬세하게 문질문질 살살살살 이렇게 해도 충분히 빨리거든요. 이렇게 물을 충분히 적셔주시고 그 다음에 비누를 각 면적마다 충분히 이렇게 묻혀주신 다음에 이거를 막 이렇게 쪼물쪼물 막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위아래로 가볍게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이물질이 딸려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느낌으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빨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내구성도 굉장히 오래 갈 수 있고요. 비싼 돈 주고 사셨는데 여러분도 오래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헹궈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깨끗하게 빨렸어요, 그죠? 한 번만 해주시는 게 아니고 한 2~3번 정도 해서 깔끔하게 헹궈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포인트고요. 또 마찬가지로 수건에다가 접어서 이거를 푹 눌러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즘 또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렇게 동그란 퍼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모난 스펀지보다는 내구성이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세척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균열이 간다든지 이런 게 생기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생 가위들이 있어요. 이런 걸로 균열이 간 부분만
싹둑 잘라내서 또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평평한 면을 또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면은 자르는 방법이 있는데요. 과일랑 이렇게 평행하게 놓으시고 이렇게 끝부분을 살짝 닫아주면은 이렇게 평평하게 잘리거든요. 이렇게 내리면서 이렇게 깎아주듯이 면을 깨끗하게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위로 커팅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세척했던 비누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파운데이션이라든지 기타 세균들이 엄청 묻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누도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이렇게 세워서 비누도 말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브러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브러쉬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납작한 모양의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있고 쓱싹 브러쉬라고 하죠. 이렇게 옆으로 세 있는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있거든요. 이게 세척하는 방법이 둘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더툴랩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이거는 파운데이션만 전용으로 세척할 수 있는 클렌저가 있고 그리고 천연모만 세척해내는 클렌저가 따로 있거든요.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인조모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세정력이 좀 강한 걸로 빨아주셔도 되거든요. 거칠어진다거나 그런 게 덜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전용 클렌저를 사용하시던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비누 같은 걸로 세척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넓적모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넓적모를 이렇게 물을 묻히신 다음에 브러쉬 전용 빨래판 같은 게 있거든요. 없으시다면 그냥 손바닥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사용했던 비누를 많이 묻혀줍니다. 이렇게 묻혀주신 다음에 이 빨래판에도 물이 어느 정도 묻어있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물을 살짝 묻혀주신 상태에서 이거를 막 위아래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고요. 살살 좌우로 이런 식으로 지금 파운데이션이 묻어나는 게 보이시죠? 살짝 커브가 생길 정도로만 눌러서 안에 있는 파운데이션까지 잘 식혀내려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헹궈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흐르는 물에서 한 2번에서 3번 정도 세척을 해주시면 훨씬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쓱싹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쓱싹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쪽에도 많이 스며들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세척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브러쉬에 묻히시는 것보다는 브러쉬에 묻혀야되는구나. 이렇게 직각으로 해서 이렇게 묻혀주시고요. 이번에는 동그란 느낌으로 이렇게 롤링을 해주시면 윗부분까지 거품이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롤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흐르는 물에 이렇게 대충 씻으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롤링을 하면서 씻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까지 깨끗하게 빨릴 수가 있거든요. 쓱싹 브러쉬는 굉장히 모가 촘촘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빨아주셔야 돼요. 빨아주시면 되고요. 역시 수건을 사용을 해서 브러쉬를 이렇게 얹으신 상태에서 쭉 짜내줍니다. 쭉 짜내주면 모양이 착 정리가 돼요. 손으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쓱싹이 같은 경우에도 양옆으로 꾹 짜주는 느낌으로 하면서 쓱 브러쉬를 빼주시고요. 이 부분은 그냥 알코올 소독 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그냥 살짝 한 번씩만 닦아내주시면 되고 웬만하면 물이 이 스틸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주의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이제 스크류 브러쉬입니다. 스크류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세척 안 하고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이브로우만 빗어내고 그런 거니까 뭐 깨끗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잔여물들이 많이 묻어날 수 있고 굉장히 세척을 잘 해주셔야 되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냥 세척하시는 것보다는 아이 리무버를 사용해주셔서 세척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전용 리무버를 화장솜에다가 충분히 묻혀주세요. 그 다음에 스크류 브러쉬를 안에다가 이렇게 싸신 상태에서 조물조물 해주면은 이 안에 있는 까만 것들이 많이 묻어나거든요. 이것도 아이 리무버로 한번 세척을 해주신 후에 여기 안에 딱딱하게 굳어서 막 밀착돼 있던 이물질도 녹아서 내린 상태가 되거든요. 사용했던 세척 브러쉬 비누를 골고루 묻혀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전체 면이 다 깨끗하게 닦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흐르는 물에 다시 한번 그렇게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바로 이 천연모 브러쉬인데요. 아무래도 인조모보다는 가격대가 굉장히 있어요. 물론 요즘 그 세제들이 굉장히 천연모에도 친화적으로 만들어지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약간 좀 불안감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 샴푸를 사용해주고 컨디셔너를 사용해가지고 소중한 내 머릿결을 지키는 것처럼 브러쉬도 이렇게 지켜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넣어서 충분히 수분을 머금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샴푸로 빨아줄 건데 이거를
일단 조그마한 용기 같은 거를 준비를 해주시고 샴푸를 한두 번 정도 펌핑을 해줍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물하고 샴푸가 섞일 수 있게 잘 믹스를 해주세요. 이렇게 믹스를 해주신 상태에서 브러쉬를 넣어가지고 깔아주시는 건데요. 이렇게 샴푸물을 먹이면서 아무래도 샴푸를 섞은 상태에서 하면 거품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세정을 쉽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상태에서 흐르는 물에 굴려주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깨끗한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짜내주시고 어느 정도 살짝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컨디셔너를 사용하셔가지고 또 용기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살살살살 녹여줍니다. 그냥 트리트먼트를 바로 갖다 대게 되면은 막 뭉쳐있는 제품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통을 사용해가지고 트리트먼트를 녹여놓은 상태에서 브러쉬에 머금게 한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씻어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씻어내주시고 또 수건을 사용하셔가지고 수건 위에 올려주시고 쫙 이렇게 빼주시면 모양이 탁 이렇게 잡혀서 나오는데 끝을 한 번 더 이렇게 모아주는 느낌으로 모양을 잡아주셔야지 이 브러쉬 모양이 변형이 안 오고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 컨실러 브러쉬인데요. 컨실러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천연모보다는 인종모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정력이 강한 비누라든지 아니면은 전용 세제를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얘네들은 물을 잘 안 머금어요. 왜냐면 인조모이기 때문에 방수처럼 밀어낸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세척을 해주셔도 되는 건데요. 비누에다 묻히실 때는 결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밑으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살살살살살 문지르면서 내려가 주시면 이렇게 묻어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흐르는 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액체류가 많이 닿는 브러쉬의 경우에는 세균 번식이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세정력이 강한 세제를 사용해서 빨아주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양한 그 메이크업 도구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각 메이크업 툴에 맞는 세척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왜 이렇게 엔딩이 안 되냐?